불과 하루 전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제도는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없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그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여당 지도부의 공식안으로 단독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을 공론화 절차 없이 당대표 한 사람이 밀어붙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절차와 견제를 무시한 정치적 독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이 두 축 절차와 견제인데 지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법률 해석의 최종심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이원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사법의 최종심이 헌재로 집중되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헌법소원이지 사실상 사심제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이 진보 6, 중도 3, 보수 0이라는 점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기울어진 상황에서 최종심이 헌재로 넘어가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 소수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헌재가 특정 진영의 시각만 반영하는 구조가 될 경우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국민들의 의견이 사법 판단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다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다수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법적 영역에서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건 민주당 지도부 내부의 노선 충돌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헌법재판소법의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사개특위 논의도 생략하고 당 지도부 안으로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당론화 선언입니다. 하지만 하루 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분명한 신중론이었는데 이 입장은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건 내부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 대표가 당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정청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단순히 법적 공백 해소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의 권리 확대처럼 들리게 하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만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사법권의 최종심이 둘로 분리돼야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를 예외 조항 하나 고친다는 식으로 다루는 건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권리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수혜자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현 정권과 그 핵심 지지층의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소원이 통과되면 헌재가 최종심이 되고 현재 헌재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례와 결정이 쏠릴 여지가 커집니다. 이는 곧 정치적 영향력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강성 지지층에게 우리가 사법체제까지 장악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 개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집 효과를 노린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법안은 여야 협의, 공론화,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자신의 결정 하나로 지도부 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위험한 독단이에요. 정당 내부의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정당 대표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체제를 뒤흔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선출 권력의 독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국민의 토론장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절차 없는 개혁은 언제나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는 걸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 많은 나라들이 총칼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통해 자유를 잃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은 수권법 하나로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 절차였습니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도 헌재 장악과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를 잠식했죠. 그리고 바로 홍콩입니다. 중국은 탱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 한 장으로 홍콩의 자유를 사실상 끝장냈습니다. 처음엔 테러 방지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반대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천천히 질식당한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모두 법과 절차를 이용했다는 것.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재판소원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는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그대로라. 특정 진영의 성향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균형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특히 보수 성향 국민 약 40%의 목소리는 사법적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제도적으로 소외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근본적 질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하루짜리 뒤집기는 이 사안이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의도만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총칼이 아니라 법으로 체제가 무너진다. 이건 역사가 이미 경고한 내용이에요. 홍콩이 그걸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